선비님들, 오늘도 야담도화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애달픈 사랑과 운명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서연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단아한 자태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나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남편 도영은 그 지역의 청렴한 관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2달 전 뒷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남편이 떠난 후 서연은 홀로 그의 명복을 빌며 매달 초하루마다 정성껏 제사를 올렸어요. 그녀의 삶은 고요했고 정절을 지키는 과부로서 외로움을 묵묵히 견뎠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고든 성품과 지고한 정절을 칭찬하며 마을의 자랑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나 서연의 밤은 고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떠난 날부터 매일 밤 도영이 꿈에 나타났지요. 꿈속에서 도영은 늘 슬픈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답니다. 부인, 부인,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끝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아침이 밝았어요. 서연은 매번 꿈에서 깨어난 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서방님, 대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요? 왜 떠나지 못하시고 매일 저를 찾아오십니까? 꿈이 반복될수록 서연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그가 매일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의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지요. 계십니까? 니신지요? 그녀가 문을 열자 뜻밖에도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김지우가 서 있었어요. 지우와 남편 도영 그리고 서연은 부모님들끼리 친구였기에 어려서부터 인연이 있었답니다. 지우는 먼 길을 온 듯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는 작은 서찰을 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도영이 보낸 서찰이 뒤늦게 도착하여 확인할 것이 있어 이렇게 왔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였답니다. 지우는 도영이 남긴 서찰의 내용을 그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서찰에는 박정철이라는 지우의 상급 관리의 탐욕과 음모, 우연히 발견된 뒷산 금광의 존재가 적혀 있었지요. 그는 금광을 독점하려 하고 조정에 보고하려는 나를 눈엣 가시로 여기네. 혹여 나의 일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체 없이 자네가 이 내용을 조정에 전달해 주었으면 하네. 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서연은 혹시나 하고 의심했던 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지우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출발하기 전 이 내용을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서찰에 적힌 내용이 자세하니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이고 시일을 맞추고자 하였으니 곧 감찰관과 군대가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시지요. 한편 박정철은 탐욕스럽고 치밀한 자였어요. 이미 도영을 사고로 위장해 죽여버렸지만 도영의 집에 남아있을지 모를 금광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수들을 시켜 집을 습격하고 불을 지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답니다. 그 집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그 어떤 증자도 남기지 말아라. 박정철이 보낸 살수가 도영의 집으로 향하던 그날 밤 서연은 꿈속에서 남편 도영을 다시 보았어요. 늘 꿈에 나왔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던 다른 날과는 다르게 이번엔 도영이 다급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외쳤지요. 부인 당장 지우와 함께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하오. 뒷산의 세화정으로 가시오. 서연은 꿈에서 깨어난 뒤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급히 지우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와 도영이 알려준 뒷산의 정자로 향했답니다. 서연과 지우가 뒷산 정자를 향해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철이 보낸 살수가 서연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방 여기저기를 뒤지고 집 주변을 살피더니 서연의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이 집의 모든 것을
태우고 없애라.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과부는 어디 갔나? 이미 눈치채고 피한 것인가? 우린 시킨 일을 하고 돈만 받으면 그뿐. 어딘가 숨었어도 이 불에 다 타버릴 터. 시신으로 나올 것이니 신경 쓰지 말아라. 살수들은 서로 마주 보았어요. 불길이 치솟으며 집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살수들은 그 광경을 뒤로 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한편 서연과 지우는 뒷산 세화정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이 정자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군대와 조정의 감찰관이 있었지요. 이런 우연이 있나? 어찌 알고 이곳에 나온 것이오? 마침 박정철 글을 치러 가는 중인데. 그자가 증자를 없애기 위해 살수를 보냈습니다. 빠르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감찰관과 군대는 즉시 박정철의 저택으로 달려갔어요. 살수를 보내놓고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막 누우려던 박정철은 소란스런 소리를 들었지요. 한밤중에 들이닥친 군대와 감찰관을 보고 당황한 박정철의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답니다. 내 이놈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러는 게야. 죄인 박정철은 오라를 받으라. 무언가 잘못 알고 이러는 것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더냐? 우연히 발견된 금광을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이 사사로이 착복하려 하였음이 일이 명백한데 다른 할 말이 있소이까? 명백한 증자에 박정철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무릎을 꿇었어요. 박정철은 감옥에 갇혀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한편 집이 불타버려 갈 곳을 잃은 서연을 보고 지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간이 늦었으나 잘 곳이 없었기에 서연과 지우는 객잔으로 향했답니다. 귀한 여인이 하룻밤 지내기에 적절치 아니하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우의 말에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방님의 원한을 풀어주신 은혜가 이리도 크고 깊사온데 제가 갚을 도리가 없어 송구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는 서연을 보며 지우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어릴 적 치기 어린 풋정이라 생각하고 묻어둔 마음이 달빛이 처연하게 내리는 서연의 작은 어깨를 보니 고스란히 되살아났지요. 동그란 이마, 오똑한 콧날 아래 앵두같이 붉은 입술, 작은 머리가 소담하고 여린 어깨를 보니 그만 지우는 서연을 안아주고 싶었답니다. 허면 이야기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잊혀져 버릴 별거 아닌 이야기온데. 지우는 오랜 기간 품어온 연모의 마음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올해 마음에 품어온 첫 정이옵니다. 바라보기에도 아까워 아끼다가 다른 이에게 날아간 나비 같은 이였지요.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래왔는데 일이 눈앞에 있으니 달려가는 마음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서연은 그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황스러웠던 마음도 잠시 저를 바라보는 지우의 눈빛이 마치 우는 것처럼 애절하고 오랜 기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품어온 그 연모가 안타까워 마음이 아렸지요. 차마 흘러내리지 못하는 눈물 한 방울이 안쓰러워 자기도 모르게 지우에게 한 발 다가선 서연은 그의 눈에 입을 맞추었답니다. 지우의 눈이 크게 떠지고 서서히 정염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서연은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지우의 떨리는 손이 서연의 옷고름을 풀었고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몸을 보면서 지우는 전율을 느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 밤 내내 천천히 조심스레 서로의 안으로 깊이 파고들었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 파견된 군대와 감찰관은 박정철을 도성으로 압송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마을을 떠났어요. 서연은 날이 밝은 뒤 뒷산의 세화정으로 향했지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했고 도영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올라왔답니다. 시간을 돌려 다시 그 밤으로 간다면 그래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기에 도영에 대한 미안함, 홀로 자신을 아껴온 지우에 대한 고마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서연의 마음은 갈피를 잃었어요. 이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왜 홀로 이곳에 계셨습니까? 마음이 혼란하여
지우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잡았어요. 저와 함께 가시지요. 다른 이의 시선이 두려우시면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도 좋습니다. 도영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이 그대를 꺾은 것입니다. 그 죄도 오롯이 내가 감당할 것이니 그대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득한 하늘에 시선을 두던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서방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의 품에 안긴 그 죄는 저의 것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대도 또 그리할 것이라는 이 마음이 더 큰 죄입니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밤에 흘려보낸 인연입니다. 더 이상을 바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놓았답니다. 지우의 마음을 거절하고 며칠 뒤 서연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요. 도영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산속 깊은 곳에 절로 향한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어요. 도영의 명복을 빌고 스스로의 죄를 속죄하며 또 지우의 행복을 빌면서 서연은 그렇게 삶을 이어갔답니다. 선비님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